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시계 브랜드 그랜드 세이코를 중고나라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 시세보다 매력적인 가격에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매물인데요.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안전거래로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보니 안전거래 여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택배거래를 원하는지 반문합니다. 저는 직거래할 마음도 있다 보니 거래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있는 곳 서울에서는 상당히 먼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전거래를 하면 돈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상 계좌거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신 신분증도 보내주고 연락처도 교환하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안전결제를 선호하지 않는 정상적인 판매자일 수도 있고 또 말한 대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판매자가 올린 사진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있네요. 완전히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지금 저한테 시계를 팔고 있는 사람이 찍은 게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다른 사람이 올렸고 거래까지 끝난 시계였습니다. 즉, 지금 이 그랜드 세이코 시계를 팔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양 시계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랜드 세이코와 같이 리뷰한 또 다른 시계 브랜드 더 시티즌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3시간 전 최신 순으로 불과 2번째에 위치한 시계가 보이는데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더 시티즌 AQ4100 모델입니다. 역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느껴지는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이번엔 정말 상세한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분은 아무래도 시계를 정말 좋아하는 애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중고로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니까요. 또 유명하지 않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세한 특징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위치가 창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아무래도 택배를 통해 구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거래가 가능한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까칠합니다. 글을 자세히 보니 구입 시기가 26년 2월 11일로 적혀 있고요. 또 아래쪽에 직거래 우선이나 택배 거래 시 입금 조건이라고 적혀 있네요. 아무래도 제가 쿨한 시계 애호가님께 신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판매자의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진이 나왔는데요.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서 3개월 전에 거래 완료된 매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잘 아는 것 같던 상세한 제품 설명도 지금 보이는 과거 판매 완료글에서 그대로 복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브랜드 하나만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중적으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 법한 튜더라는 명품 브랜드입니다. 검색해보니 역시 바로 첫 페이지에 꽤나 매력적인 가격의 제품 블랙베이 58을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눌러본 3개의 시계 모두 각기 다른 판매자의 글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직거래는 용강동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판매글에 태그된 용강동 위치를 눌러보니 울산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가격과 먼 직거래 위치, 앞선 두 판매글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보니 의심이 됩니다. 사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한 사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사기꾼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판매자일까요? 혹시 몰라서 이분이 현재 판매 중인 다른 상품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라이젠 9이라는 고성능 CPU인데요. 다른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무려 7달 전에 판매된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기 매물들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처음 그랜드 세이코와 더 시티즌 2개를 검색하는데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같이 보셨다시피 저는 브랜드를 검색하고 검색해서 나온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런 매물들을 찾았는데요. 저는 시계 전문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중고거래도 꽤 많이 하는 편이고 제품이나 중고 시세에 대해서도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저야 이런 매물들을 보자마자 시세보다 꽤 싼데 직거래 거리도 멀고 또 안전거래도 안 하고 이거 혹시 사기는 아닌지 검증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 시계를 취미로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 역시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관심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장르였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 설마 사기를 치겠어 하는 마음에 안일한 선택을 했었는데요. 영상에서 첫 번째 그랜드 세이코 사기 판매자의 메시지, 계좌 거래를 하는 대신 신분증도 보내주고 연락처도 교환하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 사기당했을 때 그 사기꾼 역시 저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했고요. 직접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당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큰 금액을 안일하게 거래했는데 당시 피해 입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도 알아보고 직접 경찰서에 가서 소송까지 접수했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했고 저에게 보내준 신분증 역시 도용된 주민등록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모두 중고나라 측에 신고를 진행했고요. 사기꾼들이 사용한 아이디가 이용 제한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고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사기 피해는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뉴스 기사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전체 범죄 수는 186만 건에서 161만 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기 범죄는 24.7만 건에서 무려 43만 건으로 오히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 기사에서도 사이버 사기 피해가 무려 3조 4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88% 증가했다 하고요. 작년 한 해에만 8만 건이 넘는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 뉴스 기사를 보면 캄보디아 범죄 조직까지 우리나라 중고거래 시장에 침투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고거래를 하는 데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앞서 실제로 발견한 3개의 판매글을 보면서 요즘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는지, 그리고 지금 중고거래를 할 때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가격입니다. 비싼 제품을 팔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싼 취미용품은 이를 구매할 수요풀 자체가 작습니다. 적정 가격에 올린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명 문의 오면 많이 오는 경우도 있죠. 즉 사기꾼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을 통해 최대한의 관심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원래 이 시계를 살 계획이 없던 사람도 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기꾼이라고 해서 무조건 200만원짜리 시계를 50만원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이 가격이면 괜찮은데?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겠는데?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애매한 가격.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싼 가격보다 사기 같진 않은데 지금 사면 이득인 가격, 이게 더 위험합니다. 금매라면 실제로 있을 법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제가 직거래를 문의했을 때 판매자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동해에서 말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해에서도 물론 명품 시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평균 연령,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수도권에 비해 매물의 수가 적겠지만 아예 제로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문제는 먼 지역이라는 요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의심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중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거기에 안전거래까지 거부, 그리고 직거래는 방문하기 어려운 먼 거리. 이 조각들이 모였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저렴한 매물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심리, 직접 찾아가기에는 부담되는 거리, 슬슬 그냥 계좌로 보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판매자는 대신 신분증을 보내주고 연락처도 교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꽤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실제 그 신분증의 주인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도용된 신분증일 수도 있고 타인의 연락처나 명의를 이용해 3자 사기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민증을 보내준다고 한들 이건 이제 거래를 결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있습니다. 처음 그랜드 세이코나 세 번째 튜더 블랙베이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 매물 더 시티즌 AQ4100의 경우 제가 반년 전 영상으로 소개하기 전까지는 국내에 다른 유튜버가 소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계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다지 유명한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정말 상세한 설명까지도 판매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니악한 시계를 팔고 이렇게 자세한 지식이 있는 판매자라면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이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시계 애호가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기꾼은 얼마든지 정보를 찾아서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나눠보면 사기꾼인지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사람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 보일 때 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는데요. 사기꾼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즉, 취미가 같아 보이는 것은 신뢰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사기 매물임을 알아챈 방법이 사진을 검색해서 다른 플랫폼에 이미 사용된 사진이라는 걸 찾아낸 건데요. 앞서 보셨듯 세 번째 시계는 제가 다른 판매글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기존에 없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검색해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사진이 판매자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AI를 활용하면 구매자가 검증을 위해 추가로 요청하는 것들, 예를 들어 지금이 10시 37분이니까 지금 시간을 배경으로 시계가 10시 37분을 가리키는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런 요청, AI를 통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파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인 척 접근해서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범죄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제품만을 낼름 받아가기도 하고 안전거래를 해준다며 디자인을 그럴듯하게 꾸민 외부 사기 사이트를 알려준 뒤 거기서 돈을 출금하려면 오히려 추가적인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 링크나 유명하지 않은 중고 사이트로 거래 플랫폼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거래, 문고리 거래나 아니면 퀵 배송을 이용한 거래 모두 조심해야 하는데요. 판매자가 돈을 이체받으면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주고 문 앞에 물건을 두겠다고 한다면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알려준 동호수는 사기꾼의 집이 아니고 그냥 아무 집이나 얘기했을 테고요. 또 퀵으로 거래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하는 게 만약 퀵으로 거래하되 현금을 기사에게 건네주기로 했다면 판매자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또 거래 장면에 사기꾼이 CCTV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물론 계좌 이체도 안 했기 때문에 사기꾼의 신원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소액은 괜찮을까요? 당연히 소액도 안 괜찮습니다. 소액은 사기를 당해도 귀찮아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보니 오히려 소액 제품으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거래를 위한 예약금 10만 원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금액이 작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중고나라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하나 있는데요. 과거에는 카페에 판매글을 올려 거래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중고나라 앱을 통해 거래해야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이를 통해 안전거래가 활성화됐다는 장점이 있고 또 실제로 중고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다는 기사도 찾았습니다. 중고나라가 안전결제로 수수료를 받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중고거래 플랫폼 대비 수수료율이 비교적 적기도 하고 우리가 기업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이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사업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쉬운 건 기존 카페에서는 카페 글답게 판매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을 달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사기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게시글에는 이 글이 사기임을 모두에게 알려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앱에서는 판매자와 1대1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을 뿐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뭔가 댓글을 달거나 표시를 하는 기능은 없다 보니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사기꾼들을 발견했을 때 이 판매글을 바로 정지시키지 못하고 중고나라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고한 이후 당일에는 이용 제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고나라가 앱으로 전환되며 안전결제라는 좋은 안전장치가 생겼고 또 회사의 수익이 좋아져서 서비스의 질도 증가하리라 기대되는데요. 이에 맞춰 이용자들이 서로를 지켜주던 안전장치 또한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서 위험하고 저건 저래서 믿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건네세요. 불안 요소가 보이는 판매자에게는 절대 돈부터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대면이라면 안전결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사기꾼들은 직거래 위치를 지방이나 시골 혹은 경기도 끝자락으로 안내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직거래한다고 하면 당장 30분 만에 누군가 도착하고 바로 사기임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 강남 직거래라고 하는 사기꾼이 등장하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세 번째, 거래 구조가 계속 검증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면 과감히 포기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좋은데 직접 만나기는 어렵고 안전결제는 싫어하고 빨리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각각 하나만 보면 정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계속 겹친다면 저는 그냥 다른 매물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거래를 놓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바로 사기꾼들이 여러분에게 심어놓는 덫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글이나 말투, 대화를 통해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 거래를 내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돈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모두 안전한 취미생활 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